하는 그런 걸 삶의 즐거움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좁은 경험이지만 만나본 그 역사의 물 중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가장 뛰어난,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어쩌다 좀 발표를 하고 하면 나눠주면서 논어에 있는 경현사제라는 말을 읽어 올립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사물이든 뭐든 그런 걸 만나거든 같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걸 견현사제라고 하는데, 그 견현사제의 정신이 제가 이 책을 쓴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예를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 탁월할까,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런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서예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깊이 있는 어떤 이 땅의 후손이 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유영하 종송경이 계실 때도 제가 주교당으로 종종 찾아뵙고, 사당에 가서 위패 들고 나와서 또 옆에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지금 종소너른께도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하려고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징비라든지 이 소중한 그 서예의 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립니다. 나라가 어려질 때마다 징비를 입에 올립니다. 유승룡을 입에 올립니다. 옛날에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전국의 많은 신문 방송에서 뭐 메르스 징비록을 써야 된다, 유승룡 뭐 이렇게 하고, 최근에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유승룡이 그립다, 징비 정신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됩니다. 서예와 유승룡과 징비 이런 부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 서예에 대해서 기사도 쓰고 주요당을 방문하고 머릿속에 개념사제의 모델이었으니까 저 사람을 나는 본받는 걸 내 삶의 하나의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분명했었습니다. 분명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반드시 그런 한 콘텐츠를 해보겠다 하는 그 의지는 강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서예와 징비를 너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징비라면 그럼 교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징비란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성한다. 그게 무슨 징비였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뜻은 맞지만 그런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 징비라는 말 하지 않아도 늘렸습니다. 유의무한, 뭐 불의가, 뭐 개과천선,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나 이 징비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그런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예 유승룡 징비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다라고 제가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고유하다는 거죠.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이분만이 가진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예의 글을 이렇게 수년 동안 읽으면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예의 글을 읽게 된 계기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풍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회 풍천면 풍산고등학교 있었는데, 풍산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교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우연히 듣고 경상도 교육청에 그 학교가 뭘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제도는 자율형 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자율형 학교, 교과 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풍산고처럼 이렇게 지금 문 닫기 직전 학교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공립학교 중에서 좀 선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저렇게 어려운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되고 있는 도시학교를 선정하는 건 생생하게 아니냐, 그 탁상행정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장학사 이런 사람도 쭉 해가지고 그 논리를 펴가지고 결국에는 풍산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상고가 많이 바뀌었죠. 전국의 학교가 많이 바뀌었고 제가 취재로 갔었습니다. 교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필사적으로. 문을 닫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서해 진비력에 제가 이 책의 부제로 삼은 사중구생의 정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날 길을 찾는다는 것이 사중구생, 사중구생은 서해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는 성어였는데 저는 그때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풍산고 교직원들이 사중구생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제 취재를 가서 그런 걸 알렸습니다. 깊이 학교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나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풍산고 기사를 제가 좀 의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아마도 서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해와 관련 있는 이 학교가 좀 더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풍산고가 꽤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2002년쯤 됐나? 그 정도 돼서 그런데 가니까 아마 검색을 해보면 동아일보 기사가 제일 많을 겁니다. 풍산고. 지금은 유명하니까 많이 하지만 그때는 별로 안 유명해졌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제일 큰 선물은 그거였습니다. 서해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그 서해 전설을 발간했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한지를 주더라고요. 박스에. 제가 사실 그게 무겁고 해가지고 차에 싣고 왔는데 수년 동안에 그냥 놔뒀습니다. 이걸 뭐 버리자니 그렇고 그냥 놔두자니 짐 갖고 이랬는데 한 7건인가 8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다가 진비록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나머지 글은 제가 우연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금폭집, 진사록, 국문등록 이런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틈틈이 무슨 말 했을까? 저는 거기에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어떤 삶과 사회 공동체 역사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탁월한 견해 이런 걸 보면서 틈틈이 서해 전서에 있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방대한 양의 그 글서를 노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 노트가 한 30권 정도 됩니다. 30권.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진비를 거론하고 서해를 거론하는 대중매체, 그 다음에 좀 사회적인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 너무 반복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게 진비다. 진비는 시경에서 있는 말인데 다 같은 말이 좀 뻔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 땅의 후손으로서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서해는 이 우리나라 땅을 건정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건정지. 그 말에도 진비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도 최남선 같은 사람 우리 국토의 풀한 포기를 소중히 하고 다 좋지만은 우리 땅을 조선 팔도를 건정지라고 표현한 이 서해의 식견이야말로 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 건자 아닙니까? 하늘처럼 맑고 넓고 높고 굳건하다는 주역에 나오는 바로 그러고 정이라는 것은 이 맑고 깨끗하다는 그런 건정의 땅이다. 이렇게 규정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땅을 침범한 이런 왜구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짓밟아도 뭐 관계없는 그런 땅 같으면요. 그런데 서해의 국토가는 명확했습니다. 건정지로서. 그래서 이 건정지에 사는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외면하면은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서해와 진비의 뜻을 그 뜻과 가치 의미를 깊이 하고 확장시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트에 적은 걸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머물다가 이제 주로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깜짝 놀랐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경희장에 제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자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하다가 왜냐하면 이 책을 정리하는 데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도저히 이렇게 아무리 재어봐도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서해를 선택했습니다. 종성어들 이런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